이제 이번 시간은 학자들이 문화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정의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과 여러 또 권위자들의 그런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많은 그런 전문가들, 특별히 이제 잘 알려진 자들, 또 화란의 개혁신학자들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의 문화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 문화에 대한 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문화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타일러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문화 질환론자로서 많은 그런 공헌을 했고, 그런 어떤 문화에 대한 최초의 전문적인 그런 정의를 내리신 분이다. 이런 모든 것들의 총체적 통합이다. 총체적인 모든 것들이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또 요 책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 혹은 문명은 그 아주 그 민족 지향적 의미에서, 그러니까 민족 지향이라는 것은 이제 민족 지향은 민속 지향 혹은 문화기술지라고 이제 부릅니다. 에트노그래피라고 부르는데요. 인간 사회와 문화의 다양한 현상을 정성적, 정량적, 양적, 질적 조사 기법을 사용했는데 현장에 가가지고 원주민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족에 가가지고 그들의 문화들을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의 특성을 이제 알아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 민족지향적인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런 지식, 신앙, 예술, 도덕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문화에 대한 그런 정의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루이스 크로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문화의 본질 혹은 뭐 문화의 성질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습득된 이제 배운 행동, 또 마음속의 관념, 뭐 논리적인 구성, 또 통계적으로 만들어진 것, 또 뭐 이런 기타 등등 심리적인 방어계 등 이런 문화를 구성하는데 164가지의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 요소에 근거해서. 대단하죠. 그래서 크로버는 문화를 행동으로 정하게 되면 그 자체로 심리학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행동으로 정의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부터 추상적으로 또 자체가 행동이 아니라고 결론을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추상적이고 또 그 자체가 행동은 아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의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런 추상적인 그런 것이지 어떤 싹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슬리 A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문화 개념에 대해서 문화가 실제인가 추상인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해석하는가 이거를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문화가 어떤 실제가 있느냐 또 앤드류 루이스 크로브처럼 추상인가 그거보다는 해석의 문제로 간 거죠. 레슬리 A 화이트. 그래서 레슬리 A 화이트는 그 문화 진화론, 사회 진화론, 특별히 신진화론자로 유명해진 인류학자죠. 그래서 미국 미시간 대학 쪽 인류학과를 창설하고 미국의 인류학회 회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진화론, 그러니까 이제 발전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죠. 점점 좋아지고 발전되는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문화에 대한 거에 대한 이제 또 새로운 해석,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해석의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해석의 어려움이 다시 또 추상화되는 이런 또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클로버에 대해서 여기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 클로버는 이제 그 인디언 민족학을 많이 연구하신 분이죠. 문화사 연구를 많이 했고 또 초유기체론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초유기체론이 뭐냐면 생태적인 개념으로 생물권이 하나의 유기체라는 거죠. 가이아 이론 비슷한 거죠. 그래서 문화와 관련해서 문화가 생성되고 난 뒤에는 문화는 그 문화를 소유한 인간 사회 집단이나 개인으로부터 독립되어 문화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문화가 성장해가고 번영해가고 또 쇠퇴해간다. 이런 문화의 그런 성장 독립, 이런 어떤 인간 사회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스스로 발전하는 그런 이제 문화의 어떤 발전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유기체라는 초유기체론을 이제 강조하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화이트, 크루노, 뭐 이런 사람들의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기독교 문화학자 리차드 니버는 문화라는 것은 인간 활동의 총체적 과정과 그 활동으로 인한 총체적인 결과가 이제 인간이 활동한 모든 것들의 총체적인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는 인간이 자연적인 것 위에 첨가한 인공적인 것이죠. 2차적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소리가 인위적인 이제 어떤 인간의 어떤 참 의도가 들어가서 말이 되고 의미를 주는, 또 관습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물 마시는 거, 뭐 이렇게 커피 마시는 문화,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관습이죠. 기타 등등 뭐 가공품 이거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것들로 구성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문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는 사회적이며 또 인간 성취이며 밸류가 있다.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문화 속에 있는 속성 가운데, 요소 가운데 하나가 가치죠. 그래서 그 가치의 현세적이며 물질적인 실현을 이루며 그 가치가 보존되어야 되죠. 그 가치가 참 발견된 가치, 만들어진 가치가 한 번 쓰고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가 계속해서 전달되고 보존되어서 전승되는, 또 다윤적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적으로 또 이 인간의 문화는 이제 발전하고 전달되어 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화란에 이런 또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런 또 문화론을 보면 어떤 인류학적으로 보는 미국의 문화관과 반면 이제 이런 기독교 문화적 관점에서 이제 카이퍼라든지 바빙크라든지 스킬드라든지 이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화를 이제 강조하죠. 문화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 교회뿐만 아니라 문화도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문화다. 이런 영역사상 주권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온 우주 영역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을 갖고 통치하신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영역 주권 사상을 통해서 문화론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창조 세계로서 국가, 교회, 뭐 학문에서는 이런 모든 범주를 포함하고 또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도 다 이제 이 영역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타 세계관, 타 종교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영역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일반 은총 영역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은총을 이제 강조를 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죠. 그래서 이 문화는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시 사상이 있는데 그 영원전에 예정되었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인간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문화적인 그런 존재로서 이제 문화를 발전시킬 수가 있다.
또 개발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조 시에 부여된 능력이다. 그래서 발전해야 한다는 거죠. 또 유기체 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참 우주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유기체 사상이 아니라 실제를 생명 있는 유기체로 파악하는, 그래서 생명력 있는 유기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인 유기체로 이제 보는 그런 문화, 일반 음청 문화관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브라함 카이퍼의 유기체 진보주의 세계관, 이런 것들은 이제 낙관주의 문화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발전한다는 거죠. 좋아진다는 거죠. 결국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단점이 또 그리스도 없는 그 문화, 즉 스큐데가 지장한 것 같이 이제 그렇게 인간이 뭐든지 잘할 수 있고 풍성한 문화를 누리고 발전해서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문화 맞지만 거기에 타락한 문화도 있기 때문에 그게 나승이 된다. 그런 인간들의 문화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스킬다가 좀 더 제한적인 그리스도 중심의 문화관을 이제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반 퍼거슨은 참 이 사람도 네덜란드 철학자이고 또 이제 미국에 있는 이런 유트리트 주립에서 공부도 했고, 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 기독교 대학, 암스테르담 기독교 대학에서 이제 많은 이런 강의를 했어요. 미국에 온 곳은 제가 이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반 퍼거슨에 있어서 문화는 아주 통합적이고 아주 굉장히 총체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문화를 인간이 자연을 인위적으로 개발, 발전, 그 과정의 모든 산물이라는 거죠. 인간이 뭔가 하는 그 모든 결과물들이 다 인간이 활동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문화다. 이게 아주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문화를 넓게 보신 분이 바로 반 퍼거슨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진 그런 학자죠. 반 퍼거슨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클리포드 기어츠라는 사람인데, 클리포드 기어츠도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그 문화 해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로노 그 상징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징적으로 보는데 그걸 또 해석을, 상징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클리포드 제임스 기어츠라는 사람은 이제 그런 상징 인류학, 상징을 통해서 인류학을 이제 연구하는 것이 상징 인류학인데, 어떤 공적인 의미를 이제 아주 세우는 데 있어서 상징들의 그런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떤 문화 해석을 상징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분이 이제 상징 해석학의 아버지 클리포드 기어츠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란의 유명한 이제 도에르베르트, 화란의 이제 유명한 철학자죠. 그래서 이 도요베르트는 이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 관점이 두 개인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현상으로서 문화를 보는데, 이건 이제 정치 문화, 과학 문화 이런 거고, 또 다른 그 문화에 대한 관점은 현실의 국면에 나타나는 하나의 양상, 현실에 있어서의 그런 모델 관점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후자는 문화적인 어떤 그런 관점 혹은 양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거와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형성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화란 주어진 재료를 사용하여 인간이 자유로운 통제 및 형성을 통해 산출하는 모든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이제 통제되고 형성되는 그런 산출 결과가 다 문화적인 것이다. 굉장히 넓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문화적인 사명을 또 강조하신 것, 그리고 이제 규범적인 원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이웃을 위한 그런 문화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피어슨에 의해서도 잘 나타나죠.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피어슨의 문화관. 제가 쓴 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학자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이거 몇 사람 더 해야 되는군요. 그 헨리 반텔이라고 있습니다. 헨리 반텔. 이 사람은 칼빈주의 문화관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창조시에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 활동.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걸 수행하라. 그 수행하는 것이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넓게 봤고, 또 결국 문화라는 것은 종교적 활동이다. 그래서 종교와 문화를 아주 굉장히 밀접하게 봤죠. 에밀 브루노, 폴 틸리, 크루너 같은 그런 문화 철학자들도 결국 문화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 즉 종교적인 의미. 종교라는 건 뭐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게 이제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것, 즉 종교적인 의미와 밀접하게 문화를 봤다는 것이죠. 한국에 잘 알려진 신학자 김영한 교수님은 인간이 자연에 대한 본능적 필연성과 원초성을 넘어서 자연적인 것을 가공하고 개선하여 인간의 삶을 형성하는데 이제 이 문화라는 것이 사상, 기계, 기술,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문학 모든 영역에서 인간이 보다 나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힘쓰는 정신적이고도 신체적인 방식에 있어서 삶의 형성이다. 이게 이제 문화라고 했어요. 굉장히 길고도 어렵고도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결국 인간이 자연을 가지고 삶의 그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그런 결과물을 문화로 본다는 거죠. 신국원 교수님은 문화란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으로 인간의 독특한 생활 방식에서 나온다. 문화가 뭔가라는 것은 인간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란 결국 문화란 무엇인가는 인간이 무엇인가 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포함한 자연을 고도의 의식적 고려가 개입하고 개발하고 통제하여 삶의 조건을 변화시켜 이제 나가는 거. 이게 이제 문화의 그런 본질로 본 겁니다. 그래서 문화는 인간이 성취한 모든 것을 포함하여 인간의 모든 삶의 모든 방식과 관습, 제도를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 관습, 제도 이거를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적 행위를 문화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는 종교성이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 본연의 활동이다. 그러니까 종교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이게 이제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종교적 관점에서 문화에 대한 설명을 신국원 교수님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화를 세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총체적 관념으로서 이제 자연으로서 문화는 뭐예요? 자연을 개발하여 인간의 평화와 유익을 도모하는 인간의 고유의 유형, 또 무형의 활동 전체와 그 결과를 문화로 본다 이거죠. 고려 문화, 불교 문화. 또 이제 관념적 입장에서 볼 때 행동과 결과보다는 뭐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원리와 규칙을 문화로 보는 거죠. 어떤 형태로 되어진 것보다는 무슨 원리, 무슨 규칙에 의해서 이런 형태가 나왔느냐. 그래서 그런 원리적인 그런 것을 보는 거. 그래서 결국 추상적인 것들에 대한 걸 보는 거죠. 관념 속에서 추상으로 존재하는 그런 문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대륙 철학적인 관념이죠. 관념을 강조하니까. 그런 분석적 철학이 아니라 실존주의니 또 헤겔주의니 칸트주의니 하는 그런 대륙적 철학이 바로 이제 이런 관념론적인 관점이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높은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문화로 보는, 이제 고급 문화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종교, 철학, 예술, 과학 등 지적이고 심리적인 결과에 국한해 본다. 그래서 이제 문화를 그냥 이것저것 다 문화라고 보지 않고 좀 더 고급스러운 종교, 철학, 예술 이런 거와 관련한 결과물을 문화로 보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한 그런 문화의 개념을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신국원 교수님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요 사람들, 드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드용 이런 사람은 다 네덜란드 사람들이죠. 인간의 삶 자체가 문화다. 자의식을 가진 인간 공동체가 만들어낸 삶의 표현 체계 및 그 산물이 문화다. 그러니까 뭐 인간 삶에서 관련되고 나오는 뭐 모든 것이 다 문화라는 거죠. 이 드용은. 케빈 벤 후저 트리니티 신학 교수는 이 문화신학이라는 책에서 문화란 사물의 작용 방식, 또 사람이 사회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프로그램 비슷하게 사람과 관계를 맺어주는 거, 그런 어떤 참 내용물을 문화다 이렇게 봤습니다. 소프트적인 모습으로. 고려대학교 김우창 교수는 문화는 다양한 삶의 요인들을 하나의 질서로 종합하는 전체성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매개체다. 그래서 다양한 삶의 표현을 하나로 조화시키는 것을 이상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는 그 자체가 삶의 핵심적인 가치다. 또 좋은 사회의 기반이 된다. 이렇게 보았어요. 문명에 대해서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화는 자연을 통해서 2차적으로 가공해서 인간의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결과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에 대한 이런 공감대는 문화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이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에 대한 정의, 또 이제 여러 학자들의 문화에 대한 그런 서술을 제가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벤 후저라는 사람, 트리니티 신학교에 있어서 문화에 대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말한 벤 후저는 이제 성경 해석적인 분야에 있어서 많은 공헌을 했고요. 특별히 이 사람이 이제 의사소통 행위 이런 이제 것들을 이제 말하는데, 이런 이제 그 텍스트가 말하고 텍스트 저자가 독자들에게 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화에 대한 그런 학자들의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화에 대한 이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화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문화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와 이제 인간 정신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화를 상대주의적인 접근을 하느냐, 보편주의 관점에 접근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모든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문화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는 다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상대주의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이제 문화라는 것이 각 나라, 각 민족마다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보편주의적인 접근 방법이 뭔가? 그래서 문화를 우리가 이제 이런 보편주의 접근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화는 이제 상징적 사고라는 이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징적 사고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상징적 사고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인간의 고유성, 문화의 고유성을 문화가 상징적 사고에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이 독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이외의 동물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거나 또 어떤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내가 화가 났다, 기분 나쁘다. 그 동물들은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분이 좋다,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자, 이런 의미를 또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일단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이게 다 손가락을 탁 하면 뭐예요? 우리가 손가락을 탁 하면은 저기를 보라. 그걸 보면 저게
여기 이게 이제 이게 손이다. 내 손을 오른손을 봐라. 이렇게 하면은 오른손은 예를 들어서 또 이거는 이제 뭐죠? 뭘 쥐기도 하고 뭘 만들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밥을 먹게 하나의 도구 수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만 딱 해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런 상징적, 손가락에 상징을 했을 때 공감대와 의미가 나타나요. 이건 다른 동물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공통적 공감대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동물들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원숭이들은 이렇게 손가락 해봐야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인간만이 이런 어떤 그 손가락이라든지 상호 공동적 그런 이해와 상징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이런 과정 속에서 참 인간이 습득하고 학습을 다 하고 전승돼 가지고 인간의 문화가 이런 이제 상징화의 산물이 된다. 환경이 되고 인류가 만든 환경이 되고 또 상징화의 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참 보편주의적인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인간의 문화를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문화라는 것은 이렇게 전승이 된다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이렇게 생명력이 있고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고 또 발전하고 그러나 다른 동물 이런 데서는 없다는 거죠. 영장류에서는. 그래서 상징화의 능력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제 고생물 이런 데는 이제 할 수가 없다. 이런 유인원들은 또 도구를 쓸 수도 있대요. 유인원들이 뭐 이렇게 개미를 잡아볼 때 빨대를 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러잖아요. 또 돌을 가지고 깨기도 해요. 호두 과자를 돌로 깹니다. 이 유인원들이. 그러나 그건 뭐예요? 하나의 분절된 그런 사용이지 참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우리는 상징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장류는 도끼 가지고 부시기만 하냐. 우리는 뭐예요? 그게 하나의 권위의 상징이 되는 거죠. 권위의 상징, 힘의 상징, 이런 등등. 이게 바로 이제 보편주의적 접근입니다. 다음 이제 상대주의적 접근 방법은 문화는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특징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보게 되면 특정한 사회와 특정한 지역의 문화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상대주의라고 불러요. 뭐 인디안 문화, 세네카 문화, 또 인디언들도 저 북쪽에 있는 남미에 있는 문화, 잉카 문화, 또 예를 들어서 뭐 북쪽에 있는 뭐 문화들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대적인 이런 독특한 문화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이런 상대주의적인 문화 접근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회 문화적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문화 이해에 큰 도움을 갖게 되죠. 사회 문화적 체계가 있는데 그래서 사회 문화적 체계라는 건 부족이나 국가의 국민 등과 같은 자율적인 인간 집단이 가지는 문화. 이게 자율적인 인간 집단들이 갖고 있는 거죠. 이 집단 속에 다양한 그런 하이라키도 있고 다양한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는 것이 사회문화 체계의 어떤 도표죠. 여기 보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건물도 있고 뭐 레이싱 결혼도 있고 또 이제 이제 그
하위 구조, 또 보통 우리의 구조는 뭐예요? 여기에 조직이 있는 거죠. 뭐 노동부, 또 뭐 소셜, 사회 조직, 또 뭐 이런 하이라키 이런 게 있고, 정치 기구, 국회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상위, 슈퍼 스트럭처에는 뭐가 있어요? 과학, 종교, 뭐 이념, 철학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관련되어서 영향을 주고 문화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사회 문화적 체계. 이거 도표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사회 문화적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회가 문화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도 있고 무슨 기구도 있고 이제 그런 사회의 문화적인 그런 조직체, 거기서 이제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회 문화적 시스템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보편적인 그런 접근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고 또 이렇게 상대주의적인 즉 독특한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표에서 만약에 보게 되면 어떤 나라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양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다를 수도 있고 철학도 헬라 철학도 있을 수 있고 군대 조직이나 그러니까 상대적인 그런 민족 그런 사회 속에서 문화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시스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게 이제 사회 문화적 체계 속에서 나타난 그런 상대주의적인 접근 방법으로 문화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있는 보편주의 접근이라는 것은 인간 누구에게나 이런 상징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이게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누구나 보편이. 그래서 이제 문화를 만들고 상징을 만들고 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도끼 하면은 도끼가 찍어내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끼는 힘이로구나. 그죠? 도끼 하면은 한국에서도 도끼 하면 힘이고 미국에서도 도끼를 가진 자는 힘이 뭐 총을 가지고 힘이 있듯이 그런 어떤 권위에 대한 상징은 어느 나라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편적 접근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